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은 비대면과 휴머니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해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고와 그리고 다양한 인종, 그다음에 공감대, 그리고 디자인 시대를 가능한 현실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인문학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 공동의 언어를 만들고 이거를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맞춤형 소통 생태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코로나 이후에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3차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우리 도시의 활력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뉴 모델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고 해결해 왔습니다. 자, 재생마을이라는 산업을 통해서 고령화, 저소득층, 소통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들의 기존의 일거리를 4차 산업에 맞게끔 생존을 변화시키고 또 청년의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령화됐던 마을들을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 주도의 취약계층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 중간 조직의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 구성, 일자리 생태계 사례, 그리고 지역 자문단 생태계, 그리고 공무원 협치 수행을 통한 역량 강화. 이와 같은 것들을 서울시와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도 시민사회와 기업과 공공기관이 같이 콜라보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재생마을 혁신 사례를 만들었고 이 과정들에 대한 것을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OECD 및 국제기구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휴머짐 시대의 정책 및 시민사회 혁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역량을 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 워킹그룹이라는 걸 구축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문화예술단, 벤처기업들, 기술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것을 기술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단계적인 수행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로컬 크리에이터, 마을 기업들은 시민사회가 협치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연결시키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부는 국민참여 예산과 그 마을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그 지역사회 그 사회적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기술이 어떻게 시민사회에 접목이 되며 그들이 임팩트 펀드를 통해서 실천 가능한 생태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들이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며 다양한 우수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서울시의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상생협력 및 협치를 통해서 공동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시민 조직들이 많이 탄생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디자인 수행력이 가장 최우선을 하는 스타트업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마을 조직, 그리고 성숙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과정이 뿌리 깊게 우리 시민사회에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울시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민이 주인이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안을 드립니다. 워킹그룹이 구성돼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6월에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그리고 디자인 थिಂ킹을 통해서 문제인식을 하며 이와 같은 임팩트 펀드와 연결될 수 있는 혹은 우리 스스로의 기획력을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공모전을 도전하고 이것들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대중성과 펀딩 구축 그리고 상생 협력 및 협치로 연결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시민을 통해서 체험으로 연결시키고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모든 결과물을 미덕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이클을 통해서 로컬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와 같이 그 일반 시민들이 문제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는 아까 총 5단계처럼 과정을 통하고 여기서 역량 개발된 부분들을 일자리 및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혁신을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하는 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은 사업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는 마을의 다양한 역량과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위기 관리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생각과 소통을 이끌어가는 마을 재생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국민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 틴킹, 그리고 이것들을 마을 연구로 시켜서 국민들 스스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골치를 만들어내며 전문가와 다양한 협치, 공공기관과 콜라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워킹그룹의 디자인이 행사 수행 및 지역 복지로 연결돼서 방역 단위의 우수한 사례가 되고 서울시는 이와 같은 이런 컨텐츠들을 기업의 뿌리밑의 기술로 내려가고 기술로 얻어지는 것들이 일자리로 창출되어 지역 혁신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기술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과정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을까요? 가장 두 가지 측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량과 정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공동체와 보고서를 통해서 혁신 사례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자, 마을재생 디자인 및 기획지원단은 협치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시민들과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민간 측면에서 제공한 조직들을 중간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워킹그룹, 즉 기업과 주민, 시민사회가 같이 함께 나갈 수 있게끔 구조화시키며 다양한 부처와 지방정부, 스타트업들과 문화확산을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최초로 서울이 추구하고 있는 복지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온 국민 메이커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지역 혁신을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워킹그룹을 1차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워킹그룹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기업, 예술,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활동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 담당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워킹그룹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국민 참여, 시민 참여,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제 공공기관과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소통 과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회 문제 인식과 그 해결하는 다양한 과정들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워킹그룹을 하게 되면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지에 대해서 보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공데이터 집단지성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지역 임팩트 펀드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단계로 여러분들은 워크캠프와 문화예술 그리고 거리 문화를 지역 기반 혹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이것들을 가족 문화와 지역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생태계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대 간의 화학 생태계와 임팩트 펀드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크게 3차년도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애플리케이션이나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료 플랫폼들이나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통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권장드립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서 로컬 크리에이터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무료 플랫폼에서 유료 서비스로 갈 수 있는 단계적인 웹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이런 사례 데이터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엮어서 시각화하고 이것들이 실제로 판매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기본 데이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유튜브가 최종 여기서 얻어진 집단지성을 로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완성도를 2년에 3년 안에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컨텐츠와 데이터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는 꼭 IT 개발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생활을 마치고 잠자리 드는 기간 동안 최소 2GB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한 이런 데이터를 다른 사람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취득하여 이것들을 2차적으로 가공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설득하거나 혹은 이것들을 가공해서 데이터 유통업자로서 성장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체, 로컬 크리에이터,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단계적인 여러분들의 투자 생태계를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에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한 중간 조직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바로 이런 다양한 부처와 시민사회와 기업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스마트 시티로 연결되어 이런 기술들이 복지로 연결되고 모든 시민들에게 기술 민주주의로 연결할 수 있는 생태계로 만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네이버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단지성을 하고 그 집단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집단지성, 그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일자리 창출과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소득 증대, 기본소득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타트업 CSR 커밋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파트너 매칭 및 창업 준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로컬 크리에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주기부에서는 예비 창업과 초기 창업, 그리고 성장형 단계를 나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문제라는 걸 먼저 확인하고, 주민자치라든가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것들을 네이버 카페 및 기존의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 기반으로 공동체 및 협치 상생 문제 해결에 대한 구조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완성된 것들이 바로 사업생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게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주자 혹은 주요 활동 기반이 굉장히 신뢰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신뢰 기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 4가지 단계가 중요합니다. 지역 기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질문 답변을 통해서 매칭할 수 있는 투명한 소통 공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공동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수행 가능한 콘텐츠 및 펀딩으로 연결하여 사업이 어떻게 구성하고 발전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정량과 정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칭했고 워킹그룹이 구성이 되어 혁신 케이스를 커뮤니티 개설과 영상 콘텐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수치적인 정량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공과적인 데이터 수치라든가 그리고 경영 계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매출, 수익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서비스가 완성이 되고 수익 모델만 생각할 거 아니라 작은 데이터부터 판매를 하여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가치와 대중적인 소통에 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즈니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제가 창업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거는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민 참여 그리고 이런 마을 공동체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NPO 센터라든가 서울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SBA 같은 이런 창업의 어떤 생태계를 제공해주는 공간들이 바로 시민사회가 자신의 생각을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자리를 연결하는 생태계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 그리고 그 산하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이 문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누구도 주변 사람들도 같이 고민했고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문제들은 사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게 정책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정책에 관련된 담당자와 소통을 하고 그 협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성이 되어야 지속 가능한 행정으로 연결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드린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혁신이란 것은 어떤 많은 돈을 들이거나 혹은 꼭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내 일상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기술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그들과 융복합하고 그들이 가진 재능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여기, 키스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은 여기 대표 메일로 보내시면 저기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